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토트넘 소식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6년째 토트넘에서 함께하며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이어 또 다른 결승인 카라바오컵 결승까지 나가게 되었지만 결과는 너무도 익숙한 그림이었습니다. 강팀을 상대로 버티고 버티다 무너지는 토트넘의 모습은 일말의 희망이라도 가지고 있던 팬들의 마음의 희망 고문 후 결국에는 분노를 불러일으켰는데요. 오늘 경기에 대한 외신의 분석을 살펴보면 도대체 케인과 손흥민은 토트넘이란 클럽에서 왜 우승을 절대로 할 수가 없는지 명확히 알 수 있는 대목이 많습니다. 오늘 결승전의 좌절을 맛본 김에 정확하게 토트넘은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이번 여름 토트넘에서 케인과 손흥민이 정말 토트넘을 위한다면 떠나면서 지각 변동을 일으켜야 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스카이 스포츠에선 케인과 토트넘의 운명이 어디로 향하는지 물으며 라이언 메이슨 감독이 맨시티전 이후 4-5년 뒤처진 상태라고 진단한 이야기에 대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모습이었습니다. 라이언 메이슨은 오늘 경기에 대해 선수들이 100% 헌신한 모습이지만 맨시티의 모습은 우리 상태보다 4에서 5년 앞선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맨시티는 한 감독 아래에서 특정 방식의 훈련을 아주 오래 지속해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거듭 강조했습니다. 메이슨 감독은 토트넘이 용감하게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자신과 선수들은 주어진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지만 그저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로 자체적인 상황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토트넘의 다음 감독으로 오게 될 감독들의 확률을 살펴보았는데 최상단에는 마우리시오 사리 감독, 토트넘이 그다지 즐거워할 만한 이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이 가장 원하는 감독은 현재 라이프치히에서 감독을 맡고 있는 율리안 나겔스만 감독으로 알려져 있는데 바이에른 뮌헨이 한지 플릭 감독과의 동행을 그만둘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나겔스만의 뮌헨 행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다음 시즌 토트넘은 유럽의 가장 큰 대회인 챔피언스 리그조차 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세계의 가장 유망한 감독 중 하나이자 모든 세계적인 클럽들이 탐낼 만한 이 철학을 가지고 있는 감독을 토트넘이 데려올 수 있을지는 그야말로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독 부임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어쩌면 토트넘 주축 선수들의 잔류 여부이기도 합니다. 리빌딩을 위해 오는 감독들은 기본적으로 팀의 스타 플레이어에 맞추어서 팀의 전술을 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손흥민과 케인은 우승을 경험하려는 전성기에 있는 선수들이기에 사실상 리빌딩을 하는 클럽에 몸담고 싶을 이유가 없는 상황. 이처럼 라이언 메이슨이 맨시티와 토트넘을 비교한 발언, 즉 5년 정도 뒤처진 토트넘은 케인과 손흥민의 전성기를 활용해서 우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 아니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매치 오브 더 데이의 전문가로 평론 중인 저메인 제나스 역시 결승전에 진 것은 토트넘의 문제 중 그나마 덜 중요한 문제라면서 더 중요한 문제는 앞으로 다가올 여름에 일어날 지각 변동이라고 평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저메인 제나스는 토트넘이 2008년 이후 첫 트로피를 들지 못한 것은 현재 토트넘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서 덜 심각한 축에 속한다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 토트넘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라 평했습니다. 저메인 제나스는 BBC의 평론에서 토트넘이 여전히 4위권에 들 수 있다는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신기한 일이라면서 그것이 현재 유일한 희망이라고 평했는데요. 하지만 라이언 메이슨 감독은 현재 경험이 있는 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4위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탓할 수 있는 감독이 아니라고 평했습니다. 저메인 제나스는 토트넘이 희망을 걸 수 있는 마지막 부분은 결국 첼시의 남은 일정이 토트넘보다 훨씬 힘든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첼시는 앞으로 남은 경기가 풀럼, 맨시티, 아스날, 레스터, 빌라 이렇게 5경기인 반면 토트넘은 셰필드, 리즈, 울버햄튼, 빌라, 레스터 그나마 첼시보다는 나은 일정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들의 점수 차이는 5점 차이, 남은 경기는 5경기, 산술적으로 4위 진입이 어렵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4위에 진입하지 않을 경우 토트넘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 그런데 저메인 제나스는 현재 축구계의 스타 플레이어를 팔기 최악의 시점이라며 토트넘의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할 수 있는 4위 자리에 못 들 경우에 자신들의 주요 선수들을 팔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케인의 계약은 2024년까지기에 토트넘은 현재 케인을 팔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는 저메인 제나스의 예상이며 단지 토트넘은 팬들이 즐길 수 있고 뛰는 선수들도 힘내서 뛸 수 있는 공격적이고 흥미로운 축구를 다시 만들어가는 것이 토트넘의 리빌딩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게 토트넘 입장에서 정답이 맞을까요?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상 손흥민과 케인입니다. 이 둘의 존재는 토트넘에게 중위권 클럽 이상의 꿈을 꾸게 해주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게 만드는 선수들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손흥민이나 케인이 없는 토트넘을 상상해보면 토트넘은 늘 그래왔듯 91년의 EPL 출범 이후 단 한 차례도 2부 리그에 강등당한 적이 없는 몇 안 되는 EPL 팀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가도 충분한 클럽이며 셀링 클럽으로서의 역할까지 하며 세계적 스타를 배출했다는 그 자부심으로 살아가도 전혀 무방한 클럽이지만 현재 토트넘의 야망은 다른 것이죠. 손흥민과 케인의 전성기에 맞추어 무리뉴까지 데려왔던 레비의 마음은 사실상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강력한 올인을 외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스쿼드를 대규모로 개혁하지 않음도 이러한 판단과 관련이 있는데 사실상 스쿼드를 다시 짜게 된다면 손발을 맞추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무리뉴 역시 부임 당시 포체티노 감독의 설계에서 약간의 수정만을 통해서 우승의 반열에 올리겠다는 자신감을 표현했던 부분이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대대적 수정을 해야 하는 팀은 우승팀에 절대로 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대규모의 변화를 일으킨 감독들은 자신들의 철학이 클럽의 일부가 될 때까지 그곳에서 머물며 끊임없이 클럽의 모습을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면서 기어코 세계 정상의 클럽이 될 때까지 자신들의 강점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무리뉴를 내건 도박수도 케인과 손흥민의 역대급 EPL 활약도 토트넘에게 그 어떠한 우승컵을 안겨주지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맨시티전을 앞두고 쉬지 못했던 손흥민과 케인의 모습은 무려 결승전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주요 선수들을 벤치에 앉히며 페이스를 조절한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스쿼드랑은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토트넘의 스쿼드가 정말 우승급이라면 얼마 남지 않은 결승전 직전의 경기는 1.5군으로 돌려도 무방할 정도의 토트넘이어야 하지만 토트넘이라는 클럽의 케인, 손흥민 그리고 베일까지 존재하는데 2군으로 들어오겠다는 세계적 재능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클럽이 위대하다면 그것을 위해서라도 도전해보는 재능들이 있기 때문에 레알, 바르셀로나, 미넨 등의 클럽에는 세계적인 1군의 그림자에서 기꺼이 자신의 잠재력을 펼치려 애쓰는 재능들이 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토트넘에서 굳이 2군의 자리에 있고 싶은 선수가 과연 있을까요? 케인은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찬스 창출 및 슈팅 개수가 합쳐서 0개. 컨디션이 안 좋은 케인 뒤에서 온갖 수비를 다한 손흥민 선수는 심지어 최전방에서 수비수를 등지고 공을 받아내는 역할까지 해내야 했고 팬들은 심지어 그 상황에서 손흥민에게 돌파나 침투 후 슈팅까지 바랬지만 펩 과르디올라의 맨시티를 상대로 두 번째로 많은 골을 터뜨린 손흥민을 가만히 놔둘 리 없는 펩 과르디올라는 기어코 손흥민 선수가 최하 평점을 받을 퍼포먼스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하며 이번 경기 유일하게 자신을 위협할 토트넘의 공격 방안을 손쉽게 제압해버린 상황입니다. 손흥민과 케인은 떠나야 합니다. 토트넘에 어울리는 선수도 아니고 토트넘에 존재하는 한 영원히 계륵 같은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의 반복된 결승전, 피곤한 손흥민, 다친 케인, 버티는 수비진, 그리고 패배.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이런 패턴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토트넘이지만 근본적인 변화에 함께하기엔 너무도 아까운 손흥민과 케인.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가요? 댓글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흥미로운 외신 소식이나 해외 반응 있으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논란 전해드리는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